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손흥민이 PK를 얻기 직전 무려 72m를 질주하며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 순간 카메라에 잡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에 영국 축구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전술대로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자 감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난 본머스전, 영국 매체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구했다. 전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경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손흥민이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결국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장면, 감독의 지시는 전혀 다른 플레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토트넘이 이기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해결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BBC의 웨인 루니도 토트넘은 본머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의 해답은 72m나 되는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중원과 연계하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 겉으로 보면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뒷공간을 공략할 최적의 위치를 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경기장 절반을 넘게 가로질러야 했고 상대 수비를 모두 따돌린 다음 직접 해결까지 해야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빌드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볼이 계속 끊겼고 공격진으로 전달되지도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이 내려와 패스를 연결해도 그걸 받아 마무리하는 선수는 풀백 페드로 포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직접 가져가서 해결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플레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전술 아래 윙어는 터치라인을 넓게 활용하며 풀백의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했죠. 그런데 손흥민은 그 모든 틀을 깨고 중앙으로 파고들며 전력 질주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본머스 수비진은 손흥민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포착됩니다. 손흥민이 전력 질주하는 순간 그는 두 팔을 벌리며 분노한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는 명백히 전술을 어긴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손흥민이 골을 성공시키자 경기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머쓱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더니 이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팀의 득점에도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이 이런 방식으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극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인데 그날 토트넘은 무실점으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리그 최악의 수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던 팀이라는 점이죠. 그런 팀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어떻게 무실점을 달성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베테랑 선수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가 그 중심에 있었죠. 당시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상황, 그저 지키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라고 지시했죠.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도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라인을 올린다. 경기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가 직접 나서서 선수들을 통제합니다. 특히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손흥민이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은 순간입니다. 빌드다운을 지시하자 사르와 베리바첼도 내려가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 역시 곧바로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죠. 놀랍게도 손흥민은 경기 중에도 직접 선수들의 위치와 역할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가 감독의 전술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인 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뛰는 건 선수들이다. 감독이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언제나 전술대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오히려 토트넘의 전술 문제를 지적했죠. 즉, 손흥민의 행동은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팀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는 왜 이런 엉터리 전술을 고집하는 걸까요? 축구 팬들 대다수는 그가 현역 시절 풀백이었기에 윙어에 대한 열등감과 풀백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윙어를 수비에 가담시키는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제레미 도쿠를 따돌리고 득점했을 때입니다. 당시 쿨루셉스키가 롱볼을 전개했는데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을 어겼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 상황과 100% 똑같았죠. 분명 전술을 어겼는데 손흥민의 득점으로 끝났다는 사실까지. 그렇다면 이 전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술일까요? 포스테코글루가 선호하는 축구는 짧은 패스로 빌드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토트넘이 계속 공을 뺏기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영입된 킹스키는 롱볼이 강점인 선수지만 이 전술 아래에서는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려웠죠. 다른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피드가 단점인 쿨루셉스키가 역습을 맡고 마무리가 장점인 손흥민이 패스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 포스테코글루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수들이 백패스를 할 때만 불만을 표출할 뿐,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지켜볼 뿐이죠. 그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직접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지시하며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포스테코글루의 열등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혹시 지난 본머스전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벤치에서 출발했던 이유가 단순히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죠. 포스테코글루가 주장단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팀에서 감독보다 권위 있는 손흥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그는 손흥민을 벤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대로 당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를 뛰어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아래에서 손흥민은 터치라인에서 플레이해야 했고 중앙 침투는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로는 경기를 뒤집는 것이 불가능했죠. 이럴 때마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을 교체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전술을 어기더라도 득점할 기회가 보이면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동료들도 함께 손흥민을 따랐습니다. 풀백인 스펜스는 돌파 대신 메디슨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다 같이 포스테코글루를 바보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손흥민의 득점,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포스테코글루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의 경질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할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 현재 다음 시즌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죠. 놀랍게도 마티스의 영입 배경에도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과의 교환 가능성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아온 대기록을 뒤로하고 다른 리그로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